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마주한 현실은 더 이상 경고 수준이 아닙니다. 1,500원이라는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 끝났음을 알리는 비명 그 자체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떠들어대지만 그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차 안에서 에어컨이 시원하다고 자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든다는 것은 우리 지갑 속에 든 원화라는 화폐가 전 세계 시장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수출이 잘 되는데 왜 환율은 치솟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는가? 이 기이한 모순의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추악한 진실, 바로 부동산 PF라는 시한폭탄과 국가 신뢰도의 근본적인 붕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단순히 숫자의 변동이 아니라 생존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잔혹한 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연 2.5%로 다시 한번 동결하며 금리 인하의 희망을 짓밟아버린 것은 시장에 던진 마지막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향후 3개월 이내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총재의 발언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구명줄이 끊어졌음을 의미하죠.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사실상 우리 경제가 고금리와 고환율이라는 이중고를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장률의 기만적인 수치입니다. 2025년과 2026년의 성장률 전망이 1.8%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성장의 과실은 오직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거대 수출 기업들에게만 돌아가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반면 내수 시장은 이미 산산조각이나 폐허가 되어가고 있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성장이나 물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가계부채라고 쓰고 부동산이라고 읽는 거대한 부채의 늪이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들썩이면 가계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고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공포가 한은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린 것입니다. 환율이라는 변수는 여기에 치명적인 독을 뿌리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시 살아나고 이는 서민들의 하루하루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의 고통을 뼈저리게 기억하는 우리에게 환율 상승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심리적 사형 선고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며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금리를 낮춘다. 그것은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 열어주는 자살 행위입니다. 자본의 유출, 그리고 원화 가치의 폭락, 이 지옥의 소용돌이 바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환율이 이토록 폭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욱 절망적입니다. 첫째는 국내 경제 주체들의 처절한 탈출, 즉 해외 투자 증가입니다. 소위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까지도 한국이라는 좁고 위태로운 땅덩어리보다는 미국이라는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행위가 내부에서부터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방증입니다. 둘째는 엔화 약세라는 거대한 외부의 파도입니다. 일본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엔화를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며 엔화 가치가 떨어지자 원화 역시 그 궤를 같이하며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엔저의 공포가 원화의 가치를 심해로 끌어내리는 형국이죠. 마지막은 시장의 광기 어린 심리입니다.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사람들은 환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달러를 미친 듯이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1480원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며 달러를 사들이는 이들의 심리가 1,500원이라는 괴물을 현실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거대한 암덩어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침몰하는 배의 밑바닥에 보이지 않게 뚫린 거대한 구멍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고 분양 광고가 판을 치고 있지만 그 기초를 지탱하는 자금의 흐름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수십조, 수백조에 달하는 PF 대출이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이라는 거친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중소건설사들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부터 잘못된 이 거대한 부채의 성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무너져 내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벼랑 끝의 설계자들은 여전히 낙관론이라는 환각제를 살포합니다. 재정 정책을 통해 73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경기를 방어하겠다고 호언장담하죠. 작년보다 8%나 늘어난 지출입니다. 하지만 통화정책이 발목 잡힌 상태에서 재정만으로 이 쓰나미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한쪽 팔이 묶인 채 거친 바다에서 수영하는 꼴이죠.
환율 상승이 금리 인하의 길을 막고 금리를 내리지 못하니 내수 경기는 말라 죽고 내수가 죽으니 PF, 부실은 가속화되는 이 악순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경제, 느와르의 본질이자 잔혹한 실체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반추해 보십시오. 1997년의 IMF 위기는 유동성의 일시적 마비였습니다. 외환이 부족해 벌어진 호흡 곤란이었기에 금리를 올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죠. 2008년 리먼 사태는 외부에서 전염된 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는 체력의 완전한 고갈, 즉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에 도달해 폭발하는 결과입니다. 당시와 지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우리 시스템과 화폐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 원화에 대한 믿음이 증발한 자리에 각자 도생의 차가운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 지옥 같은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표들을 아주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기준 금리와 한국의 신용 부도 스와프, 즉 CDS 프리미엄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한국의 환율은 절대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솟구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하고도 잔인한 신호입니다. 언론에서 위기라고 보도하기 훨씬 전부터 이 수치는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둘째, 건설사들의 신용 스프레드를 목숨 걸고 주시하십시오. 우량한 건설사조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제한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PF발 연쇄도산이 대매둑을 무너뜨렸다는 증거입니다. 2026년 현재 대형 건설사들조차 유동성 위기설에 휘말리고 있는 현실은 이 부실이 결코 작은 불씨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셋째, 가계부채의 질적 하락을 경계하십시오. 다중 채무자들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하위 금융권부터 피냄새를 풍기며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는 곧 뱅크런과 은행권 전체의 신용 경색으로 번질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실질적 포트폴리오 조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사의 문제입니다. 원화 중심의 자산 구성은 지극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하십시오. 환율 1,500원 시대는 원화의 영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시대입니다. 또한 무리한 영끌이나 빚을 내는 투자는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냥을 나갈 때가 아니라 벙커에 숨어 방패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현금이 왕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금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여야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십시오. 정부가 쏟아붓는 730조 원의 재정 지출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피와 눈물을 미리 짜낸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가리기 위해 내일의 생존 자금을 미리 당겨 쓰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 고통을 잠시 늦추는 마약과 같은 진통제일 뿐입니다.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는 순간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유동성은 다시금 자산 버블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갑고 비정한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 느와르 같은 경제 현장에서 주인공은 없습니다. 오직 끝까지 살아남는 자와 비명도 없이 사라지는 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를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의 붕괴와 수출기업의 독주라는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시장의 화려한 소음이 아니라 데이터의 차가운 침묵을 믿으십시오. 언론이 떠드는 장밋빛 전망보다는 어두운 골목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건설 현장에 멈춰버린 크레인, 문을 닫으며 절규하는 자영업자들의 비명, 그리고 조용히 달러를 사모으는 큰손들의 기민한 움직임이 진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만 그 심리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실체적인 돈의 흐름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서 소리 없이 증발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십시오. 오늘 생존 누아르에서 전해드린 이 차가운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정하고 시장은 우리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닦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판단만이 이 거친 파도를 넘게 해줄 것입니다. 최근 외환당국이 환율 1,500원 선에서 강한 개입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거대한 쓰나미를 잠시 늦출 뿐 방향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빚으로 버티는 경제는 반드시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신봉했던 부동산이라는 종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PF 부실은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수많은 금융기관, 그리고 그 금융기관에
여러분이 맡긴 소중한 예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만약 한두 곳의 중견 건설사가 무너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도미노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이미 2016년 초부터 시작된 일부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루머는 시장의 팽배한 불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첫째, 빚을 줄이십시오. 고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우리의 목을 잴 것입니다. 둘째, 원화 자산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잃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대책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시스템을 지킬 뿐 개인의 파산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경제적 성벽을 더 높고 단단하게 쌓아야 합니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준비된 자만이 그 끝에서 빛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고, 누군가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소중한 자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존은 권리가 아니라 치열한 투쟁과 냉정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부디 냉철한 이성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1,500원이라는 환율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한국을 외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레벨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해외 헤지펀드들은 한국의 PF 푸시를 타깃으로 삼아 쇼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 영악해져야 합니다. 내 자산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그 돈이 정말 안전한 곳에 있는지 오늘 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2016년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잔인함 속에서도 길을 찾는 이들은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찾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고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이면에 숨겨진 가장 어둡고도 절실한 진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그것이 이 잔혹한 경제 게임에서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승리이자 복수입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고 행동하십시오. 원화의 몰락은 누군가에게는 비극이지만 달러와 자산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제가 될지 비극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생존 누아르는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이 험난한 경제 전쟁터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가워지십시오. 냉정해지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